저희가 오늘 무등일보에 기자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를 무등일보에 기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광주 전남 대표 정론지 저희 무등일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YF의 역동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월드캠프가 코로나19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IYF 월드캠프와 저희 무등일보 기자체험이 함께 만나 세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택트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YF 월드캠프 무등일보 화이팅! 화이팅! 오늘 1일 기자 체험을 도와주실 무등일보의 양기생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등일보 지역사회 부장을 맡고 있는 양기생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기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러면은 혹시 오늘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IYF 우리 대학생 여러분과 그다음 중고등학생이 여기에 지금 랜선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1부에서는 기자란 무엇인가, 기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신문의 구조, 신문의 종류, 그 다음에 취재 과정에 대해서 한 25분 정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2부에서는 기사를 보면 어떻게 쓸 것인가, 기사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의 종류에는 스트레이트, 해설,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사 작성하는 방법하고 또 제가 쭉 경험해 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랄까요? 팁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강연을 듣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면 집중도 잘 되고 기억도 오래 남겠죠? 네, 그럼 바로 양기생 기자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았던 무등일보 지역사회부장을 맡고 있는 양기생입니다. 오늘 IYF 월드 캠프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 1일 기자 체험을 하고 또 강의를 맡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데 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란 뒤에 혹시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한자로 보면 기록할 기하고 놈자자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인데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혹시 여기에 랜선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 중에서 조선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된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조선시대, 이조 시대인데요. 조선시대가 우리가 쉽게 1492년부터 1910년까지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약 518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조선시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그 조선시대의 생활상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 유산,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승정원 일기라고. 기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승정원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요.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처음부터서 왕명을 출납하는 관청입니다. 소위 왕의 명령을 지시하고 다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받는 것들을 정리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 같은 곳이죠. 근데 그 승정원에서 일어났던 일을 쓴 게 승정원 일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상당 부분이 소실돼, 그 전까지 소실돼,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1623년 정도 인조시대 때부터 1910년 순종왕 때까지 기록이 현재 남아있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요. 2001년도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보 303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3243권의 책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임금의 지시하고 그
그 이행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했을 뿐더러 일일 사항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1620년도에 인조 시대 때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구배를 당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때 눈이 몇 센치 왔고 어떤 상태에서 왕이 가서 이마를 찌면서 피가 나도록 이렇게 절을 했던 것을 그때 승정원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400년이 지나서도 그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들이 수없이 많은 아이템, 콘텐츠, 그 다음에 정보사항들을 기록하고 또 그걸 저장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300년 후에 AI가 발달되고 디지털이 발달되더라도 이 기본적인 이 기록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유사한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가 뒤에 있습니다만 기록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와 보겠습니다.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기자는 방금 말한 대로 기록하는 그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의 전달자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의료 상식이죠. 그래서 비타민 C가 감기에 좋다든가, 황칠이 소화 기능에도 소화 개선에도 좋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학 정보인데요. 이것을 전달해 준 게 사실 의사가 직접 전달해 주는 거겠지만 대중에게 널리 아는 것은 의학 전문 기자고 일반 기자도 의사의 힘을 빌어서 조언을 받아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자의 역할이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아마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기득권이랄까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견제와 비판입니다. 그럼 무엇을 견제하고 뭘 비판하느냐? 사실 우리가 말한 위정자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하는데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계신 참여하신 분이 혹시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힘이 막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 기자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또 하나 견제하고 비판하는 곳이 또 어디 있죠? 국회입니다.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기자는 과거에는 제4부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죠. 입법, 사법, 행정부를 떠나서 제4부.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갖고 지금도 나름대로 많은 그런 면에서 권한을 갖고 있고 권력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집단 매도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아시겠죠. 기자 쓰레기를 줄여서 기레기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견제와 비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랄까 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비판 견제를 왜곡된 시각에서 국민의 뜻에서 편에서 서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쭉 그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가 앞서오면서요.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일반 이렇게 페이퍼, 오프라인 쪽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로봇 기자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기자가 등장했는데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파이낸셜 뉴스라는 그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고요. 우리나라는 파이낸셜 뉴스가 있는데 이 파이낸셜 뉴스가 제가 정확한 연도인데 한 5년 전쯤에 서울대학교와 협력을 해가지고 로봇 기자 2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낸셜 뉴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기자가 그 무슨 기사를 쓰냐? 지금 매일매일 오후 3시에 마감하는 증시 시황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로봇 기자가 기사를 100만 개를 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실까요? 혹시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100만 개의 기사를 쓰는데 0.003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그 많은 그러면 기사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소화할 수 있는, 사실 인터넷은 소화하겠지만 지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매일 오후 3시에 증시가 끝나자마자 증시 데이터를 넣어서 시황 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가보면요. LA 타임스가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고 종합지이고 일간지이고 전국지입니다. 미국에는 전국지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LA 타임스는 전국지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로봇 기자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지진 담당 기자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전 세계에서 수백여 곳에 그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환태평양 주변에 불의 고리라는 그쪽에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센서가 리터 규모로 3.0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LA타임스 로봇 기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거기서 기사를 쓰게 됩니다. 로봇 기자가. 그래서 이 기사를 또 다시 AP랄까 UPI 같은 세계적 유수의 통신사에게 자동으로 쏘아줍니다. 기사를 작성하고 바로 날려줍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언론 방송에서는 알겠죠. 어디에서 왜 지진이 뭐 수초 사이에 피싱을 하냐 못하냐 정말 골든타임을 바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도 LA타임스 로봇 기자가 지진을 담당하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로봇 기자의 활용 방안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통계, 그러니까 수치가 필요한 분야에서 상당히 능력을 현재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증시와 프로야구입니다. 프로야구는 기록 경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치가 많습니다. 통계가 많고 그래서 그 통계들을 빨리 확인해서 기사에 활용하는 게 우리 로봇 기자를 아마 따라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로봇 기자랄까 기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신문의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이렇게 저희가 속해 있는 곳이 무등일보이기 때문에요. 신문사는 크게 신문을 편집 제작하는 부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국과 비편집국, 소위 지원부서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나가면 편집국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체육부, 조사부, 편집부, 논설실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추세가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뉴스룸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랄까 모바일 쪽에 기사를 전송하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뉴스룸, 통합 뉴스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뉴스룸을 저희 회사도 있습니다. 이쪽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뉴스룸에서는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 부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경영지원부, 인사나 월급 같은 걸 담당하는 그 다음에 광고, 사업부, 그 다음에 업무부, 이런 그 다음 윤전부, 인쇄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신문의 종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문의 종류는 현재 그 기준을 정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요. 기준은 한국기자협회에 등록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일간지로 발행된 혹시 신문이 기자협회 등록 신문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대충?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아마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나 좀 알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기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11개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종합 일간지입니다. 또 한 가지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문은 조간신문 있고 아침에 나온, 오후에 나오는 석간신문이 있습니다. 11개 신문 중에서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으면 제가 질문도 하고 이렇게 받고 그랬을 건데요. 제가 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아쉽습니다만 11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향신문 있고
세계일보가 있고 서울신문이 있고 국민일보가 있고 조선일보가 있고 동아일보가 있고 한겨레 신문이 있고 중앙일보가 있고 문화일보가 있고 내일신문이 있고 아마 11개가 거의 세계일보가 있습니다. 세계일보까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식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11개 신문들이 대부분이 조간신문입니다. 아침에 나오는 신문인데 유일하게 2개가 석간신문입니다. 지금 현재 매일 정오에 12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신문에 관심 있는 친구인데요.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 2개가 석간이어서 지금 매일 12시에 발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문 크기하고 색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좀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모든 신문들이 다 바탕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위에 사진이 있고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유일하게 하나의 신문은 하얀색이 아닌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독특한 신문은 문화일보인데요. 문화일보는 아까 말했듯이 조간신문도 아니고 석간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탕이 문화일보는 하얀색이 아니죠. 분홍색이죠. 예쁘긴 한데 아마 조금 다르죠. 일반 신문과.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신문도 있구나. 지금 현재 석간으로 오후 12시에 정시 12시 1시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신문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자 저희 무등일보 신문입니다. 이 신문 크기를 대판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크기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절반으로 접으면은 절반으로 이렇게 접게 되면은 타블로이드 판이 됩니다. 이런 신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신문에서 자매주라고 아까 말을 했던 이렇게 문화관광 전문지가 있습니다. 격주가지인데요. 2주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아트 플러스라고 이게 접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타블로이드 판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영어 정도만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대판과 타블로이드 사이에 중간 크기가 있습니다. 중간 크기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일보가 이 중간 크기입니다. 그러면 대판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타블로이드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건 뭐라 하냐면요. 이건 어려운 용어인데 베를리너 판이라고 합니다. 베를리너 판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베를린 지역에서 19세기 말에 처음으로 그쪽에서 만들었던 신문이라는 표현이 베를리너 판인데 중앙일보가 대표적인 거고요. 우리 강주에서도 남도일보가 지금 발행하고 있고 9월 달에 전남일보가 이렇게 베를리너 판으로 바꿀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쭉 그 이야기를 기자의 역할, 기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의 구조, 신문사의 구조, 그 다음에 신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그럼 어떻게 취재를 하고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일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취재 과정은 원칙은 없습니다. 뭐 이슈에 따라가는 겁니다. 기자는 이슈를 먹고 살고 기사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슈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자들은 후속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후속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는 건가 예상을 하면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고 때로는 데스크에 지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받거나 기획을 하거나 이렇게 이슈를 찾아서 현장에 가고 필요하면요.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고 전화를 취재를 하거나 현장 취재를 한 다음에 기사를 이제 작성하게 되겠죠.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도 할 수도 있고 기사 작성을 해서 송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송고가 들어가는 대로
모든 신문 방송에는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소위 말해서 책상에서 정리한다는 뜻인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그 실시간으로 계속 기자들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사진과 같이. 그러면은 신문사나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있는 사람들이 데스크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부장인데요. 모든 부장이 다 데스크는 되는 건 아니고 책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데스크라고 하는데 그 데스크가 소위 데스킹을 합니다. 기사를 보고 밸류 측정하는 것이죠. 아, 이 기사는 크게 쓰자. 이건 좀 작게 쓰자. 이것은 뭐 무시하자. 뭐 이런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고 제작회의, 보도국 회의랄까 제작회의를 거쳐서 크게 작게 쓰고 이걸 결정한 다음에 출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편집 부서에 가서 편집자가 아까 신문에 보셨듯이 가로로 사진을 쓸 것인가 세로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림을 소위 그리게 됩니다. 1면부터서 뭐 32면, 32면까지 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걸 그대로 입력을 하는 전산실 과정을 거쳐서 윤전부로 가게 됩니다. 인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쇄가 돼서 나온 신문이 발송부로 가서 각 가정에 이렇게 배달이 돼가지고 독자가 아침 5시 반, 6시에 신문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쭉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했으면 조금 더 설명이 더 쉬웠을 것 같은데요. 크게 이 정도 과정으로 취재 과정이 되고 신문 제작이 이루어져서 독자 여러분에게 신문이 배달된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